안녕하십니까.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장동혁 대표가 이제 이거 됐는데요. 제가 이제 쭉 지나가서 알아보니까 당원들 여론조사는요, 원래부터 장동혁 후보가 8월 초부터요.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8월 초부터 한 10% 정도 여론조사가 앞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이제 뭐 앞서다가 역전이 아니고 책임 당원들 여론조사를 이게 흐름을 보니 8월 초부터요. 장동혁 후보가 꾸준히 처음부터 앞서 나갔던, 이거는 김문수 후보 캠프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장동혁 후보 측도 알고 있었어요. 다만 이제 그 여론 20% 반영, 이게 어떻게 될까?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가 승부수를 던진 게 한동훈한테요. 한동훈한테 계속 SOS를 쳤다고 합니다. 같이 가자.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이제 자기 아는 지인들 4명 전역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당대회 며칠 전에. 한동훈이가 4명, 그 자리에 있었던 분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4명한테 뭐랬냐면 이게 김문수 측에서 계속 내한테 도와달라. 오늘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고민스럽다. 그러면서 이게 누가 돼도 문제인데 큰일이다. 이렇게 토로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김문수를 도와야 되는데, 도우려면 화끈하게 도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역효과가 나버린 거죠. 뭐냐면 둘 다 악의 후보인데, 나쁜 후보인데, 장동혁은 이제 최악이고, 김문수는 차악이니까 김문수 찍어주라. 이렇게 돕는 바람에 죽도 밥도 안 돼서 결국 오히려 장동혁이 돼버리는. 이게 원래대로 하면 이게 어렵거든요. 장동혁이가 이제 앞서 나간 건 맞는데, 그러나 1차 투표를 보면요. 1차 투표 보면 이게 장동혁이가 1등, 그 다음에 2만 표 차이 나가 김문수가 2등, 그 다음에 한참 차이 나가 한 7만 표밖에 못 얻은 게 조경태가 3등, 그 다음에 안철수가 꼴찌인 거예요. 안철수는 한 5만 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한 5만 표, 조경태가 7만 표, 이렇게 둘이가 3, 4등, 조경태가 3등, 안철수 4등. 그 다음에 장동혁이가 김문수보다 2만 표 이상 많아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선 가면 안철수하고 조경태 표가 김문수 쪽으로 갔으면요. 김문수가 무조건 이기죠. 그런데 그게 안 갔다는 거예요. 그게 안 갔다는 거죠. 그래서 장동혁이 똑같이 어떻게 표가 똑같이 차이 2만 표. 그러니까 근데 조경태하고 안철수 표가 조금만 김문수 쪽으로 더 갔으면 김문수 후보가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데, 결국에 똑같은 거예요. 1차 예선에도 2만 표 차, 2차 본선에서도 2만 표 차. 전혀 한동훈이가 밀어준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당원들에서 장동혁 후보가 2만 표 이상 이기고, 근데 여론조사는 20% 정도 김문수 후보가 앞섰지만, 이걸 저는 민심이라고 안 보고요. 인지도 차이입니다. 결국 이제 김문수는 2달 전부터 계속 대선 후보였으니까 인지도가 높은 거죠. 근데 장동혁은 상대적으로 신인이니까, 그래서 여론조사는 김문수 후보가 앞선 거지. 이게 진짜 당원들이 자유우파 국민들의 민심이 김문수였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그래, 인지도 차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결국 저 과정을 쭉 복귀해 보면, 당심은 처음부터 장동혁이가 많이 앞서 있었고, 그 다음에 민심은 인지도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약간 높았다. 근데 문제는 한동훈이가 돕는다고 돕는 게 오히려 제대로 말도 안 되게 최악, 차악, 이다 보니까 더 역효과 나가지고 실제 조경태, 안철수 표가 김문수 쪽으로 간 게 없더라. 오히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전당대회 분석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동영상에서는 그럼 3명 어떻게 될까? 앞으로 김문수, 그 다음에 조경태, 안철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정치적 미래. 이것도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장동혁 체제가 들어섰는데 패배했던 3명은 과연 이게 어떤 길을 가고 어떤 미래가 될까? 이걸 제가 한번 예측을 해보면요. 제일 먼저 김문수 후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후보라 봐요. 안타깝고. 김문수하고 저하고는 오랜 몇십 년 인연이 있고, 참 훌륭한 인격자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게
이번에도 그 한동훈하고 손잡으려 하다가 참패인 거예요. 저번에는 한덕수하고 잡았다가 그때는 통했죠. 한덕수를 어떻게 보면 이게 팔아가지고 후보까지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한동훈이를 또 이게 팔아서 당대표가 되려고 했는데 두 번째로 실패한 거예요. 당원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아마 나이도 이제 워낙 뭐 80에 육박하고 건강 떠나서 아마 이제 대선 후보까지 놓다가 지고 이번에 당대표 충격적으로 패배하고 정치적 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거 좀 안타깝지만 이렇게 냉정하게 분석해 봐야 되거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김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한번 장동혁 대표가 고민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지만 그러게 재기가 쉽진 않겠다. 사상의 정치 생명이 좀 어렵지 않냐. 다음에 뭐 총선을 나가겠습니까? 지금 나이로 보나 또기 패배로 사상이 끝난 게 아닌가 이렇게 예측은 됩니다. 안타깝지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경태죠. 조경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근데 이자가요. 첫날부터 계속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첫날부터 내부 총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표가 이제 딱 경고했잖아요. 이제는 하나 돼가 통합해야 된다. 내부 총질하면 그냥 둘 수가 없다. 도려낼 수밖에 없다. 경고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글을 올려가지고 조경태가 그대로 장동혁 대표를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당원들이 결코 용납 안 할 겁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조경태는 도려내야 됩니다. 지금 첫날부터 성복을 안 하고 계속 분탕질을 치면서 장동혁 대표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두면 당의 기강이 되겠습니까? 실제 조경태하고 한동훈도 이제 거의 멀어졌을 거예요. 이번에 한동훈이 녹을 줄 안 도왔잖아요. 조경태 도려내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당에 106명이나 105명이나 차이 없습니다. 제대로 투쟁. 우리 108명도 탄핵 당했잖아요. 따라서 이제 저는 조경태가 이런 식으로 계속 분탕질을 치면 도려낼 수밖에 없다. 암세포 도려내듯이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분탕질을 치고 성복도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서 특검의 부역자로 특검에 가가지고 오히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 방조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특검의 부역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경태는 반드시 도려내거나 아니면 원래 또 민주당에서 왔기 때문에 원래 배신자입니다. 한 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입니다. 이런 운명이 되지 않을까. 도려내는 한마디로 출당 당하는 지발로 나가면 더 좋고 이런 운명이 예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철수는 어떻게 될까? 안철수는 조경태하고는 조금 다르다 봐요. 조경태보다는 좀 나아요. 옛날에도 대선 때도요. 후보 탈락하니까 그래도 김문수 후보를 제일 열심히 도운 게 안철수거든요. 뭐 이번에도 결선 때 김문수를 돕긴 했는데 만나고 그러게 안 됐죠. 뭐 사실상 인기나 정치 생명 끝났는데 안철수는 뭐 조경태처럼 인위적으로 도려내고 할 필요는 없다. 아직도 안철수는요. 뭐 슬램덩크 글 올리면서 자기가 마지막 패스 받아서 역전극 아직도 꿈은 크게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안철수는. 근데 뭐 저는 안철수는 그냥 버려둬도 되겠다. 그러게 사실상 자력으로 앞으로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사실상은 끝났다. 그러나 조경태처럼 적극적인 해당 행위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뭐 방치하면 되는데 앞으로 과연 안철수는 어떤 행보를 할까? 다시 서울시장을 놓으려고 할까? 아니면 원래는 경기도죠. 분당이면 경기도입니다. 원래대로라면 경기도의사 도전한 게 맞죠. 뭐 안철수가 굳이 뭐 저는 지방선거에 우리가 인물도 많이 없는데 굳이 뭐 경기도의사나 도전하겠다면 그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겠다. 굳이. 왜? 한동훈이나 조경태처럼 적극적인 해당 행위는 아니니까. 약간 그러게 안철수도 정치 스타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 그러게 어떤 선거에도 보좌진 9명 외에는 캠프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사람이 없어요. 진짜 이게 정치해서는 안 될 이런 사람이기는 맞는데 그러나 이게 뭐 굳이 본인이 당을 위해서 지방선거 뭐 경기도의사든 놓겠다면 그것까지 뭐 막을 필요 뭐 있느냐. 저는 안철수는 그냥 버려두면 되겠다. 그러게 정치력이나 모든 걸 볼 때 이제 정치인으로서 안철수는 수명이 다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요, 이번에 그 장동혁 체제가 들어서면서 결론적으로 김문수, 그 다음에 조경태, 안철수 3명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다 끝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김문수 후보는 뭐 장외투쟁 같은 거는 또 노하고 있어요. 장외투쟁에서 뭐 좀 우리가 이재명 정권과 싸우던데 그때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저는 뭐 예우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해로운 자는 조경태다. 이 자는 독극물 같은 자니까 반드시 도려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그냥 안철수는 뭐 그냥 두고 정치생명이 끝났지만 본인이 또 뭐 어떻게 나중에 지방선거 출마할지 한번 지켜보고 끝나게 버려두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에 장동혁, 그 다음에 김민수 최고위원, 오늘 상당히 강경 발언, 한동훈의 당원 게시판 조사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 패널 중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난하는 이런 사이비 패널들 도려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폭 물갈이가 돼야 된다. 이제 장동혁 젊어지고 김민수 쭉 밑으로 가면서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놓여야 된다. 이제 우리가요, 다 버려야 됩니다. 홍준표, 이준석, 한동훈, 또는 유승민, 또는 뭐 안철수, 이런 모든 구시대 정치인들은 싹 정리하고요, 새로운 인물로 새 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